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챕터인 식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식재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기 슬라이드에 너무 떡하니 답이 나와 있네요. 바로 소금입니다. 뭐 소금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삼투압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는 음식에 관련돼서 소금을 이해한다면은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간이 안 맞으면 그 음식이 뭐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바로 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온 거. 소금은 게다가 또 짠맛이죠. 네, 요새 단짠이 유행인데 두 번째 나온 재료는 바로 그 단맛의 대명사 설탕입니다. 설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설탕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물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말들인데 이제 감자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자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테이토, 감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탕수수를 이렇게 한자어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감자입니다.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얻는 설탕을 감자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탕무가 있죠. 그것을 첨체당이라고 이렇게 그 설탕의 그 원재료의 식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온 재료는 바로 참깨입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네, 열려라 참깨라는 단어가 아니죠. 문장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서아시아가 원산지인데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가지고 아주 고소한 참기름으로 주로 먹거나 아니면 참깨로 뿌려서 먹거나 또는 깨소금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는 바로 그 참깨입니다. 워낙 그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산이 많아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외국에서도 고급 그 기름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참깨를 약간 그 다른 기름하고 섞어서 이렇게 조미유를 만들어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양념에 많이 쓰고 있는 고추와 마늘입니다. 고추가 멕시코가 원산지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진왜란 때 담배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고추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추가 굉장히 그 맛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처음에는 이 고추가 소개됐을 때 그 너무 매워서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우리는 이 고추에 길들여져 있어서 계속 매운맛을 찾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마늘인데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단군 신화에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뿌리 깊게 존재했던 그런 그 일종의 향신료라고 할 수가 있죠. 향을 가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가 원래 원산지인데 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가 이로운 채소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건강, 그러니까 자양 강장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채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갖은 양념 그러면은 빠지지 않는 재료가 바로 이 마늘이지요. 다음은 된장과 간장입니다. 이제 둘 다 우리가 콩을 가지고 만드는 일종의 장류인데요. 이제 장류라고 하면은 뭐 된장, 간장, 고추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큰 의미로는 이제 뭐 젓갈이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어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젓갈류도 포함이 되는 그런 것들을 장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메주를 처음에 띄워서 소금에다가 재워 놓으면 그 소금에 재워진 물이 이 메주의 색깔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점점 진한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따라서 간장, 이제 국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선 간장으로 쓰고 남은 메주를 가지고 이제 된장을 만들어서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죠. 그래서 된장과 간장을 가리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미료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향신료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후추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글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향신료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음식의 부패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허브와는 또 다른 그런 그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추는 사실은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블랙페퍼 후추는. 그래서 이 후추가 어떤 그 부패 같은 것을 그러니까 더디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유럽에서 이렇게 각광받는 그런 그 향신료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식민지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시아인의 입장에서는 불운의 향신료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후추입니다. 원산지는 원래 아랍하고 인도예요. 근데 이제 인도의 그 후추를 훨씬 더 이제 알아주는, 그래서 유럽의 귀족들의 기호식품으로서 이 후추가 한때는 금보다 비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이 후추를 직수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이제 그런 이유로 이 돈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로 십자군 전쟁이나 유럽의 그 항해 기술이 발달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 후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이 후추를 직수입하기 위해 사실은 인도를 찾아서 떠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후추라는 것은 굉장히 식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향신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고구마와 감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라고 하고, 앞에서 문화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쌀 문화권, 밀 문화권이 있었고 옥수수 문화권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 문화권의 서류가 이 고구마와 감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은 고구마도 원산지는 중남미고요. 감자도 남미입니다. 중남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신대륙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식물이 아니죠. 채소가 되겠습니다. 이 고구마는 콜럼버스가 4차 항해를 했을 때 유럽에 이제 비로소 소개가 됐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제 포테이토는 쉽게 받아들였는데 이 스위트 포테이토라고 이야기하는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그 고구마나 감자가 기근 해결, 빈민의 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이야기하는 고황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고황작물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토양이 척박하거나 기후가 좋지 않아도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되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작물이 되는 거죠. 고구마의 기근 해결, 이 말은 사실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조 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영조 때 들어왔는데 그때 조선은 굉장히 그 기근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가 일종의 그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음식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19세기 조선의 기근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비슷하게 감자는 유럽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의 지금 별명이 빈민의 빵이라고 되어 있죠. 중세 유럽도 기근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기아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너무나 높아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입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버렸다,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심했었습니다. 이때 빈민을 살려준 것이 바로 이 감자였어요. 왜냐하면 땅에다 심어두면 알아서 크고 또 주렁주렁 열리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빈민의 빵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또 마리 앙뚜아네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 감자꽃을 봤어요. 근데 감자꽃이 보라색입니다. 근데 자연에서 보라색을 만나는 일이 드물어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감자의 꽃을 얻기 위해서 궁에다가 감자를 키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감자의 꽃은 예뻐했는데 감자는 빈민이 먹는 음식이라고 쳐다도 안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에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감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빵과 면인데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빵이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전분을 베이스로 한 그런 그 반죽을 익혀서 먹는 것을 빵이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특이사항인데, 뭐 중동의 플랫브레드라고 하죠. 플랫브레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래서 빵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만든 음식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양의 가효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이 가효라는 것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나 안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많은 두부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뭐 두부 면도 있고 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취두부도 있죠. 악명이 높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공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양의 가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옥수수. 이것도 신대륙의 음식이죠. 특히 멕시코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음식점에 가면 또르띠아, 요새 여러분이 드시는 또르띠아는 밀가루로 만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또르띠아는 옥수수 가루로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초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또르띠아 같은 경우를 만들 때 바로 이 옥수수 가루가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주로 재배를 했었고 주식으로 많이 먹었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멕시코의 식문화를 배우게 되시면 이 옥수수가 굉장히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나입니다. 이거는 조금 마음이 아픈 좀 그런 재배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 플랜테이션 농업의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나나 농장이었습니다. 지금 플랜테이션 농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대자본이 열악한 지역에 들어와서 외국 자본이 땅을 사들여 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대규모의 시스템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 플랜테이션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긴 바나나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나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바나나는 단일 품종이에요. 다른 품종이 있질 않아요. 사과로 따지면 부사가 있고 아오리가 있고 홍옥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바나나는 바나나 형태의 바나나는 단일 품종입니다. 캐빈디시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어떤 종이든지 간에요. 단일종일 때 멸종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병에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품종화 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만 재배를 할 때는 경제성을 훨씬 높이는,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의 바나나는 단일 품종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나를 드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넘어갔는데 음식, 식문화, 특히 역사적인 식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